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구길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친일, 김일성 반일 이런 프레임을 많이 알고 계셨죠. 이게 완전한 가짜뉴스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좌파들과 북한이 대한민국 역사를 깎아내릴 때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프레임 중에 하나가 이 한국의 정권 수립에 있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친일파가 세웠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고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친일파를 청산한 항일투쟁, 그러니까 항일 독립투쟁 정권이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였다. 이런 자학적인 말까지 이 좌파들이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까지도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른바 이 백년 전쟁의 기초가 된 이런 좌파 프레임이 100% 거짓말이고요. 북한의 선전선동에 아무런 검증도 없이 넘어간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이 북한이 그리고 좌파들이 거짓말로 선전선동했는지를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화면에 김일성 초대 정권의 명단들이 쫙 나옵니다. 이걸 보면 그 김영주 북한 부주석이죠. 당시 서열위인데 김일성 동생입니다. 근데 이 김영주는 일제강점기 때 뭘 했느냐? 헌병 보존을 했습니다. 장흥근이라는 당시 서열 10위인데요. 임시인민위원회 사법부장인데 중천 참의를 했습니다. 강양욱은 당시 서열 11위인데 북한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했는데요. 김일성 모친 강반석이 7촌입니다.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도의원을 했습니다. 홍명기는 북한 부수상인데 일제강점기 때 임전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전쟁 비용 마련하는 그 임전대책위원회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정국은이라는 사람은 문화선전성 부부장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아사히신문 서울지부 기자를 했습니다. 김정재는 북한 보위성 부상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양주군수를 했고요. 조일명은 문화선전성 부상인데 친일단체 대화숙 출신이고 학도병 지원 유세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활은 북한 초대 공군사령관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의 정예 출신입니다. 허민국도 마찬가지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입니다. 강치우는 인민군 기술 부사단장인데요. 역시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입니다. 김달삼은 조선노동당 제주 4.3 사건의 주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군 소위 출신입니다. 박팔량은 북한 노동신문 창간 발기인데요. 노동신문 편집부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제 만선일보의 편집부장입니다. 한낙규는 북한 김일성대 교수로서 상당히 많은 제자들을 길렀는데 일제강점기 때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정준택이라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광산 지배인 출신이고 일본군에 복무를 했습니다. 한희진은 임시인민회 교통국장인데요. 함흥철도국장 일제강점기 때 지냈습니다. 이승엽은 남로당 서열 2위입니다. 올북후에 빨치산 유격투쟁을 지도했는데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식량수탈관리기관이었고 식량영단이라는 단체의 이사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승만 정권, 친일정권이라고 말하는 이승만 정권은 어떤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상하이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시영 부통령, 상하이 임시정부 내무총장이었습니다. 이범석 국방장관, 광복궁 참모장입니다. 이윤영 무임소장관, 국내 항일운동했습니다. 이정천 무임소장관, 광복궁 총사령관 출신입니다. 장태상 외무장관, 청구 불학부 사건 연루자입니다. 윤치영 내무장관, 흥업 불학부 사건, 다 항일 사건들입니다. 이인 법무부 장관, 항일 변호사였고요. 한글 학회 사건의 연루자입니다. 김도현 재무부 장관, 28 독립운동 사건 연루자입니다. 이명신 상공부 장관, 독립운동가였죠. 교육가였습니다. 안호상 문교부 장관, 항일교육가 출신입니다. 전진한 사회부 장관, 국내 항일운동 출신입니다.
윤석구 최신부 장관 국내 항일운동 출신이고요. 6.25 전쟁 중에 인민군에 의해서 총살당했습니다. 민희식 교통부 장관 재미 항일운동 출신입니다. 김병현 총무처장 국내 항일운동, 이순탕 기획처장, 김동선 공보처장 전부 국내 항일운동 출신입니다. 신익희, 이게 물론 정부는 아니지만 신익희 입법부 수장이죠. 상해 임시정부 내무총장입니다. 김병록 사법부 수장이죠. 항일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남북한 초대 내각과 정권을 이끌어왔던 주축들의 과거 이력을 보면 남한과 북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친일 정권이고 또 항일 또는 극일 정권인지 금방 구분이 갑니다. 분명한 건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만은 김일성 초대 내각과 군부 등의 주요 인사들 가운데 16명이 친일파였지만 한국의 이승만 초대 내각은 그야말로 항일운동 출신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친일파가 득세를 해가지고 정통성이 없다 그 말합니다. 왜 그러죠? 누가 이런 이승만 정권을 친일파로 이렇게 정통성이 없는 정권으로 프레임을 씌웠을까요? 여러분, 누가 그런 겁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김일성이 교시 때문입니다. 김일성은 보니까 이 남쪽의 이승만 정권에 비해서 오히려 정통성이 떨어지니까 역으로 이승만 남정 정권은 미제 괴뢰 정부다.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신을 구심점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이 남조선은 친일 부역배들인 한민당과 이승만이 결탁해서 세운 미제의 괴뢰 정부다. 그래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사적인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 철저하게 선동을 했는데 이게 다 왜곡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은 항일 빨치산운동 출신이다. 빨치산 투쟁을 했다. 이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운동을 했다는 것도 완전한 조작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김일성 항일 무장투쟁들 가운데서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운 게 뭐냐? 보천보 전투인데요. 이 보천보 전투 자체가 완전한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보천보 전투라는 게 뭐냐? 김일성이 1937년 6월 4일 날 조선인민혁명군, 그러니까 동북항일연군이죠. 이 부대를 이끌고 함경남도 갑상군에 있는 보천면 보천보, 현재는 양강도 보천군 보천읍인데 여기를 습격해가지고 주요 기관을 일시적으로 점령했다.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지금 이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그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선전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천보 전투는 북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중학교 교과서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이냐면 김일성이 1930년 3월경에 경찰 주재소, 면사무소를 비롯해가지고 일제 통치기관들을 습격하고 보천보 일대를 해방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천보에는 일본인이 26가구 50명 있었고요. 조선인이 280가구에 1323명 있었습니다. 그 중국인이 2가구에 10명. 총 308가구에 1383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장 인원은 딱 5명, 그 경찰 주재소가 있었는데 거기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 제압한 게 무슨 대단한 전투도 아니고요. 소규모 전투만 있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뭐 해방이고 뭐고 그런 게 있을래야 있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대적으로, 지금 사진 보이시죠? 뭐 몇천 명, 몇만 명을 무찌른 것 같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 이런 자학적인 역사관으로 물들게 한 겁니다. 이런 거짓 선동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3.1운동 100년, 문재인 정부는 이 3.1운동을 혁명이라고 부르면서 북한하고 대대적으로 공동기념사업을 펼치려고 했죠.
그래서 이 남북한 모두의 이 항일의 반일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거꾸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의 역사 조작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북한이 발을 뺀 겁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김일성 사진, 항일운동 했다는 사진인데 저 사진도 조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3.1운동 100년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사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왜 북한이 이 100년 사업에 소극적이었을까?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운동 100년에 대해 살펴본 첫 번째 시간, 이승만 친일, 김일성 반일, 이건 완전한 가짜뉴스였다 하는 걸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3.1운동 100년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